자, 그래서 이제 뭐 회전수 얘기했고, 그다음 나온 게 뭐다? 토크입니다. 토크. 자, 토크는 뭐다? 우리말로 바꾸면 회전하는 힘이에요. 회전력이에요. 회전력. 그러면 토크를 일반적으로 사용될 때 뭘로 사용하느냐? 바퀴가 회전하는 회전력.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축, 빠르게 회전하는 크랭크 축이 회전하는 회전력. 요거를 우리 뭘로 나타낸다? 토크로 나타낼 수 있다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이 토크의 단위는 뭐냐면 요런 거거든요. 킬로그램 중에 미터를 사용하는데 이 단위가 어떻게 나왔느냐? 토크는 우리 보통 T라고 쓰거든요. 토크의 단위는 킬로그램 메타인데 이거의 개념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자, 회전하는 힘이잖아요. 이 회전하는 힘은 우리 어디에도 쓸 수 있다? 타이어가 있고 타이어에 휠이 있겠죠, 안쪽에. 휠을 고정하는 볼트가 보통 이렇게 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휠 너트, 휠 볼트, 휠 너트를 풀 때 우리 공구를 쓰죠. 그래서 이렇게 공구를 끼워가지고 자, 풀 때 이쪽으로 풀어야겠네요. 이쪽에서 공구를 끼워가지고 이 볼트를 쉽게 풀려면, 즉 회전력을 좀 많이 주기 위해서, 즉 토크를 좀 많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이 레버죠. 공구의 레버를 길게 가져가면 길게 가져갈수록 뭐다? 토크는 회전력은 크게 줄 수 있다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가 길어지면은 이 결과치도 길어지기 때문에 이 길이에 비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막 눌렀는데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된다? 손보다 힘이 강한, 즉 누르는 힘이 강한 발로 누를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러면 손보다는 발이 더 힘이 강하니까 더 큰 회전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그 무게의 개념에도 어떻게 비례한다. 힘의 개념에도 비례한다. 그래서 토크는 무게와 무게에 비례하고 거리에 비례한다. 이렇게 단위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당 회전수 RPM, 이거를 RPS, 초당 회전수로 바꿀 수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토크의 단위는 킬로그램 메타다. 이거는 이제 회전력이라고 표현한다. 회전하는 힘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퀴죠. 바퀴, 축 혹은 바퀴에 나오는 회전력이 좋으면 구루는 회전하는 힘이 엄청나게 좋은 거잖아요. 회전하는 힘이 좋다는 얘기는 단시간 내에 우리 100m 달리기 예를 들면 되겠다. 그만큼 다리에 힘이 좋아가지고 빨리 한번 탁 치고 나갈 때 많은 거리를 나갈 수 있다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토크가 좋으면은 우리 자동차에서 제로 100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이 100m 달리듯이 100m 달리기를 하듯이 자동차도 제로 100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시속이에요. 시속 0km에서 시속 100km까지 몇 초에 끊어낼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제로 100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크가 좋으면 뭐가 잘 나온다? 이 제로 100이 훨씬 더 잘 나와요. 순간 가속력이 엄청나게 좋다라는 개념인 거죠. 나머지 조건이 같을 때, 같은 무게고 같은 엔진인데 다만 엔진의 토크가 좀 다르다. 그래서 토크가 높은 엔진이 탑재된 차량이 어떻게 된다? 순간 가속력이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오는 용어가 연료 소비율이에요. 자, 연료를 소비하는 비율이란 얘기죠. 자, 연료 소비율인데, 자, 연료 소비율의 단위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연료 소비율 단위를 보시게 되면은, 자, 1마력, 아까 이제 우리 엔진 뒤에 마력 나올 겁니다. 1마력당 1시간에 소비하는 연료의 양을 뭐라고 한다? 연료 소비율이라고 하는데 이걸 단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분모의 마력이죠. 1마력, 1시간, 단위시간. 이 두 개의 곱이, 이 시간에 이 마력을 낼 수 있는 연료의 양이 얼마만큼? 그람만큼 들어갔다. 이 개념인 거죠. 이게 뭐다? 연료 소비율인 거예요. 연료 소비율. 자, 이 연료 소비율에서 주의할 점. 연료 소비율이 높아요. 연료 소비율이 높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에 분자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더 높아진다라는 개념이에요. 분모가 같다라고 봤을 때. 즉 무슨 말인데 이 결과치, 이 연료 소비율이 커진다라는 얘기는 이 분모를 일정하게 만들어 볼게요. 분모를 내가 5로 고정했어. 분모를 5로 고정해가 쭉 갑니다. 5로 고정해가지고 쭉 갈 때, 자 보세요. 연료 쓴 게 1, 2, 3, 4, 5 점점 증가하게 되면은 이 결과치가 어떻게 된다? 연료 소비율이 점점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 분자에 있는 항목과 결과치는 항상 뭐다? 비례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례관계.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서도 뭐다? 여기 킬로그램 메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분자에 있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얘가 커지면은 얘도 커지고
얘가 같다라고 했을 때 얘가 커지면 또 얘가 커지기 때문에 분자에 있으면, 이것도 분모에 1이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분자에 있으면 위의 항목과 전부 다 뭐다? 비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반대로. 자, 여기 보시면 위에를 고정시켜 볼게요. 일정한 연료 소비량을 가지고 있어요. 일정한 연료 소비량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1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가 어떻게 된다? 밑에 위를 오래 해볼게요. 5. 그리고 밑에를 점점 증가시켜 볼게요. 1, 2, 3, 4, 5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밑에가 점점 커진다라는 얘기는 한 개 중에 5개. 그러니까 5. 얘는 뭔데? 2.5. 얘는 5 나누기 3, 5 나누기 4, 5 이건 1. 그래서 밑에가 커지게 되면 결과치는 점점 어떻게 된다? 작아지게 된다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분모의 관계, 분모하고 결과치 관계는 무슨 관계 있다? 얘가 올라가면 작아지니까 반비례 관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즉 무슨 말이야? 연료 소비율이 높다라는 얘기는, 연료 소비율이 높다라는 얘기는 뭐야? 같은 단위 시간에 같은 출력을 냈을 때 점점 더 어떻게 한다? 기름을 많이 소비한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이 높고 낮고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료 소비율의 단위가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 얘가 높아졌을 때는 어떻게 기름을 많이 먹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연비라는 개념 들어보셨습니까? 연비? 자동차의 연비가 좋다 나쁘다의 연비의 개념은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연비는요, 자동차 유리에 표현됐을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데 1 킬로미터 퍼 리터. 그래서 킬로미터 퍼 리터라는 단위를 쓰게 됩니다. 이걸 우리 공인 연비, 연비라고 표현하잖아요. 연비. 자, 그러면 연비가 높다라는 개념은 보세요. 자, 연비라고 썼을 때는 단위가 뭘로 썼을 때 리터, 킬로미터. 즉 몇 리터, 1리터 단위 그 연료 1리터로 1kg을 간다고 했을 때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 연비는 연료의 소모량이 어디에 있다? 분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모에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연비가 높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1리터를 썼을 때 많은 킬로수를 갈 수 있다는 얘기. 반대로 1km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된다? 얘가 점점 작은 연료를 쓸 수 있다는 얘기. 반비례 관계니까. 그래서 연비가 높다라는 얘기는 기름을 적게 먹는다라는 얘기인 거고, 아까 연료 소비율이 높다라는 거는 뭐다? 위에 그람이 있었으니까 연료를 많이 소모한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연료 소비율이 높다와 연비가 높다는 단위에 따라서 어떻게 결과가 반대로 뒤집어질 수도 있다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장난을 엄청나게 잘 칠 수 있으니 끝까지 단위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한 단위를 잘 판단을 해서 같이 높더라도 연료 소비율이 높으면 기름을 많이 먹는 거고, 연비가 높다라는 얘기는 기름을 적게 먹는 게 된다라는 부분으로 같이 묶어서 이해를 해두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국어가 조금 난해한 게 뭐냐면은, 자, 연료 소비율이 좋다. 긍정의 의미가 붙었어요. 연료 소비율이 좋다라는 얘기는 뭐야? 기름을 작게 먹어야 되니까. 좋은 거잖아요. 긍정의 의미가 되려면 연료를 작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연료 소비율이 좋다라고 표현이 되면은, 얘가 좋다라고 표현이 되면은 뭐예요? 결과적으로 연료 소비율이 낮아야지만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긍정의 의미로. 반대로 여기서 연비가 좋다라는 개념, 긍정의 개념으로 가려면은 연비가 좋다라는 개념은 어떻게 된다? 기름을 적게 먹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연비가 높아야지만 연비가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개념으로 연료 소비율이 좋다, 연비가 좋다, 이런 개념으로 표현했어. 그러면 여기 연료 소비율 개념에서는 연료 소비율이 낮을 때가 좋은 거고, 여기 연비의 개념에서는 뭐다? 연비가 높을 때가 좋은 거기 때문에 같은 좋다라고 표현하더라도 어떻게 한다? 앞에 있는 단어에 따라서 기름을 많이 먹고 작게 먹고의 긍정의 의미로 풀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런 말장난들 조심하실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연료 소비율이든 연비든 뒤에 단위를 보고 얘가 분자에 있는지, 기름을 소모하는 게 분자에 있는지 분모에 있는지에 따라서 높다 낮다 그 경우의 수, 긍정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거 한번 좀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배웠던 것들, 이 항목들이 전부 하나의 그래프에 표현을 해서 얘를 뭐라고 한다? 엔진의 성능 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무슨 그래프를 보시던 간에 제일 먼저 하실 일은 뭐다? X축이 가르치는 게 뭔지, 우리 수학 시간에 XY 했잖아요. 그죠? 학창시절. Y축에 가르치는 인자가 뭔지부터 먼저 봐주셔야 돼요.
자, X가 뭔데? 엔진의 회전수예요. 자, 엔진의 회전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대비 토크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거죠. 그 다음에 뭐야? 여기 마력, 이쪽에 축이 있죠. 마력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여기 있는 연료 소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전반적으로 이해하실 필요성은 있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실 때 뭐 출력은 아까 좀 이따 바로 뒤에 얘기하겠지만 엔진의 회전수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0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죠. 왜? 여기서부터 시작하네요. 자동차의 시동을 딱 거는 순간 바로 어떻게 된다? 750에서 800rpm으로 올라가거든요. 우리 그때 이제 시동을 걸고 가속 페달을 밟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를 우리 공전 상태라고 하거든요. 아이들링 혹은 공전 상태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이 공전 상태, 시동 걸고 가속 페달 밟지 않았을 때 뭐 그 RPM을 회전수를 800rpm이라고 봤을 때 이 그래프의 시작은 당연히 어디서부터 800rpm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회전수가 올라갔을 때 이제 레드존으로 묶여가지고 최대 네가 올라갈 수 있는 회전수까지 그래프가 표현이 된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자, 회전수가 점점 올라가요. 점점 올라가는데 뭐야? 중간 영역에서 뭐야? 아, 연료 소비율이 최저가 되네. 즉 뭐야? 기름을 가장 뭐야? 최저니까 작게 먹겠네. 그래서 엔진 회전수 중속 영역대에서 가장 연료를 적게 소모하면서 회전할 수 있는, 즉 연비가 높은, 즉 연비가 좋은 시점에서 운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엔진 회전수가 중속일 때 연료 소비율은 낮고 어떻게 연료 소비율이 좋아진다. 즉 기름을 적게 먹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볼까요? 엔진 회전수가 낮을 때 뭐가 보시면 토크죠. 토크 최대 토크가 엔진 회전수가 낮을 때 일반적으로 높게 나와요. 토크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순간 가속하는 회전력이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관성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놈은 가만히 있으려고 해. 근데 막 차량을 처음 출발시키려고 할 때 큰 회전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엔진의 회전수가 낮을 때, 낮은 영역에서 큰 토크, 회전력이 나와주면 순간 빨리 가속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엔진의 회전수가 높아가지고 최고점 올라갈 때쯤에 보면 어떻게 된다? 이 마력, 즉 최대 출력이라는 녀석이 맥시멈을 찍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같은 조건에서 토크가 높으면 제로백이 잘 나와요. 근데 마력이 좋잖아요. 출력이 높은 엔진이 탑재되어 있으면 낼 수 있는 최고 속도가 높아요. 딱 그렇게 정리하시면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엔진 회전수가 높을 때 최대 출력이 나오면은 뭐 낼 수 있는 최고 속도가 엄청나게 높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최대 출력을 내기 위해서는 엔진이 엄청나게 빨리 회전을 해야지만 최대 출력을 낼 수 있고 그때 어떻게 최고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성능과 공학에서 성능 곡선에서 엔진 회전수의 개념, 그 다음에 토크의 개념, 그 다음에 지금 보셨던 연료 소비율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남은 건 뭐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최대 출력, 즉 출력과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만 정의를 좀 내려드리면 된다라는 겁니다.